10살 많은 남성과 돈 때문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돈을 주지 않자 결국 숨지게 해버린 인간 말종 조성호를 알고 계십니까? 2016년 4월 26일 자정, 안산시 대부도 방조제 일환. 수상해 보이는 한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마대자루를 꺼내 서성이다 버렸고, 잠시 후 또 다른 곳에 마대자루 하나를 더 버리더니 황급히 사라졌다. 수상해 보이는 이 남성, 대체 무슨 일일까? 이유는 이 남성의 가까운 과거에 있었다. 이 남성은 1986년 인천 출생, 이름은 조성호. 이자는 2011년 서울의 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게임 기획 전문가가 되고자 했으나 잘 되지 않아 20대 후반인 2013년 12월 당시 여자친구와 의정부에서 애견 카페를 차려 젊은 나이에 제법 돈을 벌기도 했다. 하지만 9개월 뒤인 2014년 9월 여자친구가 돈을 들고 튀고 말았는데, 결국 조 씨는 3천만 원이라는 빚더미에 오르게 되고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다. 이후 빚더미에 오른 조 씨는 대출 관련된 일을 전전하다 2015년 성인 유료 채널에 출연하는 여배우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고, 그러다 개인 교수 심화학습이라는 성인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으며, 과정에서 촬영차 안산의 대부도를 몇 차례 가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일도 잠시, 2016년 1월부터는 인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카운터로 일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조성호가 왜 대부도에 마대자루를 버렸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된다. 조성호가 모텔에서 일을 시작한 지 이틀 뒤 자신보다 10살 많은 최 씨라는 남성이 모텔에 새로 들어왔고, 이후 조성호는 최 씨를 형처럼 따르며 친분을 쌓게 되지만 한 달 뒤인 2월 두 사람은 동시에 근무 태만으로 모텔에서 해고되었다. 한 달에 90만 원 정도를 갚아야 했던 조성호는 이후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 그러는 도중 최 씨가 생활비도 아낄 겸 동거를 제안했고, 한푼이 절실했던 조성호는 최 씨와 인천 연수구에 보증금 30, 월세 28만 원의 원룸을 구한 뒤 2월 말부터 동거를 하게 된다. 그렇게 잘 곳을 마련한 조성호는 잠시 노래방에서 남자 도우미로 일하게 되는데, 2주 정도가 지난 3월 초 조성호는 최 씨와 함께 노래방 등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귀갓길에 최 씨가 조성호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게 된다. 최 씨는 조성호에게 도우미 일해서 큰 돈 못 버는 거 안다. 나하고 한 번만 해주면 내가 더 큰 돈을 줄 수 있다. 관계를 한 번 맺을 때마다 30만 원씩을 주겠다며 제안했는데, 고민하던 조성호는 빚에 허덕이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최 씨와 3번의 관계를 맺게 된다. 하지만 이후 최 씨는 90만 원을 주지 않았고, 그러자 조성호는 3월 말 최 씨와 맥주를 한잔하다 돈을 달라고 했으나, 이때 최 씨는 같이 즐겨놓고 무슨 엉뚱한 소리냐, 보기 싫으니까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화를 냈다. 돈을 받지도 못하고 이 말에 수치심을 느낀 조성호는 다음 날인 4월 1일 최 씨를 없애버리기로 계획한 뒤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원룸 찬장에 숨겨놓았다. 이후 조 씨는 공장에서, 최 씨는 모텔에서 일하며 서로 근무 시간대가 달랐기에 집에서는 좀처럼 만나지 못했는데, 어쩌다 조성호가 최 씨를 집에서 볼 때면 9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때마다 최 씨는 돈 없으니까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렇게 2주가량이 지난 4월 12일 조성호는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밤 8시경 공장에서 퇴근하며 30cm의 망치를 집으로 가져와서 현관문 뒤쪽에 숨겨놓은 뒤 기회를 엿보았다. 다음 날인 4월 13일 새벽 1시경 조성호는 최 씨에게 계속해서 90만 원을 요구했고, 이에 최 씨는 남자에게 몸이나 파는 놈이 너나 네 부모나 똑같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성호는 최 씨를 향해
준비한 흉기로 10여 차례를 공격했고 망치로 내리쳤으며 결국 최 씨는 그대로 숨지고 말았다. 범행 직후 조성호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최 씨를 화장실로 옮겨놓은 뒤 다음날 출근하며 범행에 사용한 망치를 다시 공장에 가져다 놓았고, 퇴근 후에는 한 평 정도의 화장실에 숨진 최 씨가 있음에도 샤워를 하고 밥을 먹으며 또 영화를 보고, 심지어 새 직장을 얻기 위해 면접도 보는 일상을 4일간이나 이어왔다. 하지만 4일이 지난 뒤 부패가 시작되자 냄새가 불편했던 조 씨는 이후 열흘에 걸쳐 주방용 도구들로 숨진 최 씨를 훼손한 뒤 무게를 줄일 목적으로 장기를 빼내 일부는 하수구에 흘려보냈고 일부는 입고 있던 옷과 함께 집 근처 쓰레기장에 버리게 된다. 그리고 범행 12일 뒤인 4월 25일 조성호는 숨진 최 씨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훼손한 뒤 마대 자루에 나누어 담았고, 다음 날인 4월 26일 밤 렌트카를 이용해 과거 자신이 성인 채널에 일하며 몇 차례 가보았던 대부도 일원에 숨진 최 씨가 담긴 마대 자루를 유기해 버렸다. 그렇게 숨진 최 씨를 유기한 이후에도 조 씨는 태연하게 자신의 SNS에 앞으로 몇 억을 모으겠다는 인생 목표를 업로드했고, 애견 카페를 운영할 때 알게 된 여성과 영화를 보기로 약속을 잡기도 했었지만 그자의 만행이 곧 세상에 드러났다. 2016년 5월 1일 오후 3시경 안산시 대부도 방조제 근처를 지나던 한 시민은 최 씨의 하반신이 담긴 마대자루를 발견하고 열어보고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찾은 경찰은 수사본부를 구성, 대대적인 수색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3일 경찰은 최 씨의 하반신이 발견된 지점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불에 쌓인 최 씨의 상반신을 추가로 발견했고, 이후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부패 때문에 손가락이 부어 지문 채취가 어려웠다. 하지만 손가락 표피를 벗겨낸 뒤 속지문을 채취, 약품 처리를 하여 원래 지문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피해자가 최 씨임을 알아냈고, 몸에 상처가 많은 것으로 보아 면식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리고는 최 씨의 휴대전화를 보관, 통화 내역을 분석해 최근 자주 통화한 대상자를 파악한 뒤 조성호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조 씨의 기지국 주변을 탐문했으며 결국 숨진 최 씨가 발견된 지 4일 만인 5월 5일 인천의 집에서 조성호를 붙잡게 된다. 조성호는 검거 직후 처음에는 부모님 욕에 화가 나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 주장했으나 결국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조성호, 그자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재판에서 조 씨는 정신감정을 요청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기 그지없고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조성호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의 형량은 27년형으로 감형되었는데 재판부의 입장은 이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적인 곤궁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얹혀 살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대가로 동성애 상대방이 됐다가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피해자를 향한 분노가 분출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조 씨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기보다 유기징역을 선택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형을 선택하는 것이 사회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조성호는 2018년 27년형을 선고받았으니 만기 출소한다면 2045년경 60세 나이에 출소할 예정이다.